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크립토컨터 주기영 대표가 트위터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30년경에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난 3년간 378% 상승을 해서 현재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09년에는 단일 PC를 가지고 블록당 50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개별 채굴자의 참여가 어려워졌고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은 대형 채굴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감소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8년경인데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저변동성 통화로서의 잠재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의 핀테크 업체들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산업에 진입하고 있기도 한데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요 핀테크 업체들은 3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적 채택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4월경에 다음 반감기 동안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변동성은 더욱 감소하고 생태계가 성숙해질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 블록체인 지갑과 스테이블 코인 채택에 대한 친숙함은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 경제학자들이나 금융업계가 그토록 지적하던 변동성이 심하다는 문제는 파생 금융상품 시장에서 해결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개념보다는 P2P 전자결제 시스템 즉 화폐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토시의 비전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성숙과 변동성 감소를 통해 2030년까지 실현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예측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번 주기영 대표의 예측은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나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입장도 100년 이상에 걸쳐서 채굴이 완료된다는 점을 많이 부각시켰었는데 이번 주기영 대표의 예측은 상당히 공격적이면서 타당성이 있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채굴에 대한 보상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긴급하게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늘 숙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을 이렇게 설계했을까?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왜 반감기라는 방식을 채택했을까? 지금 비트코인은 90% 이상이 채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채굴 보상은 블록당 3.12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50개이던 채굴 보상이 3.125개라는 말입니다. 2028년쯤에 가면 1.5625개로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장래가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우발적으로 만들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비트코인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세상의 금융을 혁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위키리크스 지원에 비트코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두려워 자신을 숨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이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키리크스 사건이 있기도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신의 존재를 익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처음부터 세상의 금융 질서를 빠른 시간 안에 바꾸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억분의 1 비트코인의 단위가 사토시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장 많이 사용될 단위가 아닌가, 달러를 대체할 단위 사토시,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통화로 사용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변동성이 아니었습니까? 2028년까지 변동성이 감소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트코인이 무역이라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되는 결제상의 위험을 해결해 줄 수출입 대금 결제 방식으로 채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달러 대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2030년이라고 해봐야 고작 5,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6년 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상승해줘야 국제통화로 걸맞는 위상을 가질까? 1사토시가 1달러가 된다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이 10만 달러 아래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30년까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어떤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는 개인은 보유하지 못할 국가 간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국가 전략자산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개인이 보유하지 못한다는 말이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1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가격의 한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달러 아니면 100달러 아니면 1000달러. 상식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1달러의 비트코인을 사서 100달러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가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100배가 넘어가면 매도하고자 하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할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은 1000달러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개인들은 73,000달러 정도가 매수 가격이 됩니다. 73,000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버틸 수 있는 가격은 얼마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3만 달러일까요? 아니면 100만 달러이겠습니까? 아니면 730만 달러이겠습니까? 개인이 100배가 오른 730만 달러가 되었는데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거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국가라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비트코인을 개인으로부터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달러를 찍어서 국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도 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변동성이 감소하고 국가 간 통화로 사용된다는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이런 시나리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5, 6년 내에 일어난다는 상상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다는 말입니다.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될 것이라는 주기영 대표의 예상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나 국가나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이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국가나 거대 금융 세력들은 비트코인이라는 의자를 두고 의자 뺏기 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의자를 두고 빙빙 돌다가 노래가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항상 의자가 사람의 숫자보다 몇 개 적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의자 한 개를 두고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통화로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노래가 멈추는 순간입니다. 누가 노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노래는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영 대표는 그 노래가 2030년 전에 끝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후다닥 의자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의자 하나 준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반칙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비트코인 게임의 원칙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의자에 앉아 있어도 반칙이라는 룰은 없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호돌이였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구독과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빰.